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달 초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트럼프가 1월 20일 날 inauguration 이제 취임 선거를 취임 선서를 한지 이제는 2개월 하고 이제는 한 15일, 2개월 반이 됐죠. 그래서 90일이 되기 전에 4월 2일 날 그 엄청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있냐면 The Day of Liberation. 근데 여러분 Day of Liberation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께 또 강의를 올린 바가 있죠. 언제 했습니까? 1월 20일 날 했습니다. 근데 1월 20일 날 inauguration speech에서 어떻게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자기는 피스메이커로 자기의 레가시를 마무리할 것이다. 또한 이제 세 가지 정책을 가지고 하는데 첫 번째는 미국의 liberty, 두 번째는 미국의 사반티, 세 번째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 천명한다. 이게 세 가지가 이제 그의 사실은 선거 공약 팔리시가 이제 이 세 가지의 근거에서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강의를 여러분에게 올렸죠. 그럼 누구로부터의 리버티냐, 누구로부터의 사반티, 즉 자주 독립을 선포하는 것이냐. 그래서 1776년 versus 그리고 2025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올린 바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약 90일이 되기 전에 100일이 되기 전에 그가 아주 수많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동안 한 일은 무엇이죠? 청소를 하는 거죠. 이제 미국의 적자, 재정 적자, 그다음에 빚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제는 너무 이제는 뭡니까 나라가 이제 뱅크럽시 일보 직전이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브릭스를 통해서 이제는 이제 경쟁 상대가 나왔기 때문에 커런시 경제 전쟁에 돌입을 한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 세 가지 선거 공약을 내걸고 그동안 첫 번째는 이제는 인하우스 클린업 들어가서 이제는 도지를 통해서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를 통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35 trillion 달러 이런 35조라는 엄청난 적자가 있다. 그다음에 또 이제는 그거는 우리의 예산 적자고 그다음에 무역 적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상상을 초월한 무역 적자가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4월 2일 날 자기가 무역 적자를 들이기 위한 모든 지난 60일에서 70일간의 준비, 즉 도주로 인한 내부 청소를 적당히 끝내고 이제는 외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공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1913년서부터 생겨난 IRS를 자기가 이제는 철폐한다고는 안 하고 이제는 없애겠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IRS 대신에 뭐냐면 이제는 그 외부에서 External Revenue Service ERS를 만들겠다. 그럼 ERS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제 관세로 하겠다. 그래서 관세를 갖다가 지금 자기가 average minimum 10%를 전 그 미국과 교역 국가 25개와 또 EU를 합친데 발표하면서 뭐라고 선포했어요? This is a day of liberty. 이것은 이제 자유의 날이다. 그럼 여러분, 이 자유의 날, 그 무슨 뜻이지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은 뭐냐면 이 세계 경제가 누구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있었냐. 그동안 알던 모르던 하여튼 트럼프가 말하는 글로벌리스트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고 있었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는 강의를 드렸지만 글로벌리스트 지금 세계를 하나로 모아서 종교 하나, 군대 하나, 경제권 하나, 은행 하나 만들고자 하는 글로벌 세력의 적이 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이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리스트 엘리트라는 서구 세력 G7이죠. 우리가 대충 G7과 G7의 정책을 반대하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동구 유럽 즉 러시아 그게 적입니다. 글로벌리스트를 반대하고 있죠. 글로벌 정권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페이퍼 오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황권 중심의 종교 통일을 반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누굽니까? 개신교 미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미국은 1913년 IRS를 만든 이후로 계속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적자가 늘어났죠. 그전에는 사실은 적자가 없었고 흑자였습니다. 1912년까지 흑자였다가 1913년서부터 갑자기 적자가 됐죠. 그리고 IRS가 나서 세금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금을 걷기 시작하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죠? 미국에 있는 은행, 정부 은행이 개인으로 넘어갔죠. 로스차일드를. 그래서 Federal Reserve, 우리가 한국으로 말하면은 그 연금 기구라고 그러나 그것이 지금 현재는 개인 소유지 미국에 있는 국가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 국가 소유를 주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당연히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저격당한 그렇죠? 우리가 존 F 케네디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음모론이라는 띠오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35 트릴리언 한다는 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다지를 한 후에 이 선포한 이 4월 2일의 리버티 경제 자유 선포는 뭡니까? 글로벌리스트가 컨트롤해온 미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정권에 대해서 정면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나라를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서방, 이제는 타이완, 한국, 인도, 중국, 그다음에 대부분의 아시아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누가 빠졌죠? 브릭스에서는 유일하게 러시아가 빠졌죠. 그리고 대부분 아프리카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남미가 빠졌어요.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그동안 남미나 아프리카는 자원은 영국과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에서 많이 뭐 수입이라기 말하기는 너무나 점잖게 표현된 수탈, 그렇죠. 굉장히 싼 가격으로 제가 지난 500년 동안에 많이 뺏겼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남미에서는 당연히 금, 그다음에 뭐 이제 다른 지금 자원이 많이 뺏겼고 아프리카에서는 대부분의 전 세계의 뭐 우라늄서부터 많이 뺏겼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에서는 주로 레이버를 많이 뺏겼죠. 그래서 1971년서부터 이제 미국이 생산국에서 소비국으로 가면서 면모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관한 사람이 누구냐? 이제 트럼프가 말하는 바는 바로 미국에 잠입한 글로벌리스트들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미국은 1945년 전 세계 슈퍼파워가 됐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로만 엠파이어가 2000년 전에 두 개로 나눠진 뒤 세계 로만 엠파이어의 파워는 각축전을 벌이면서 해양 세력을 중심으로 세력을 펼쳐왔죠. 스페니시 엠파이어, 프랑스 엠파이어, 독일 비스마르크 엠파이어, 그 다음에 뭡니까? 더치, 그 다음에 또 뭐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이죠. 그래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돼서 남미 그리고 동남아를 지배해 왔습니다. 불행하게도 혹은 전략적으로 그들은 이제는 언제에서 패배했습니까? 놀만디에서 패배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군사권이 공식적으로 미국으로 넘어갔죠. 근데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유럽에서 뭐 프랑스 사람, 뭐 독일 사람 여러 사람이 있지만 더치 사람 그 중에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은 제2의 영국이라고 할 수 있죠. 영국에서 이제는 이제 struggling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탑 클래스가 아니죠. 그래 나와서 이제 서부를 개척해서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해서 서부를 개척했죠. 그래서 독립한 1776년서부터 사실은 어떤 면에서 영국의 치욕적인 나라는 사실은 미국인 것입니다. 제일 영국에서 핫바리가 영국을 떠나서 이제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서 이제 전쟁에 진 것까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는 영국은 이길 수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거는 골리앗 대 다윗의 싸움인데 일단은 미국이 이겼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테러프 정책을 펴서 이제는 우리 맥킨리 대통령 때는 아주 피크를 이루어서 흑자가 너무 많아서 이제 돈 쓸 때를 이제는 얘기할 만큼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기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1776년엔 정치적인 독립. 그다음에 맥킨리 때 그때는 이제 뭡니까? 이제 경제적인 독립. 그다음에 1944년 놀만디에서는 이제 뭡니까? 군사적으로 이제는 영국을 완벽하게 이제 능가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영국의 그러면 소망이 야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영국처럼
완벽한 이코노믹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캐피탈리즘을 만들고 아이디올로지를 만든 영국이 우리 영국 안에 있는 촌놈들 즉 미국의 이런 것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들은 무엇입니까? 다시 미국을 접수하려는 계획, 또 러시아를 그들에게 접수해서 혹은 약화시켜서 자원을 계속 서플라이하는 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것을 이론화한 것을 맥킨더 띠어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어난 모든 전쟁은 1차 대전, 2차 대전 할 것 없이 뭐가 상관돼 있어요? 영국이 개입됐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새로운 미국, 그러니까 다시 오리지널 1776년 독립한 미국을 영국에 접수하려는 시도가 있었죠. 거기에 반대한 세력이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바로 푸틴과 트럼프입니다. 둘 다 이제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글로벌리스트하고 싸우겠다. 우리는 내셔널 사번티. 우리는 독립국가를 유지하겠다. 그것이죠. 그래서 이 글로벌리스트가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교 통일, 그다음에 종교 다원주의를 통한 종교 통일. 그다음에 WH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보건 통일, 모든 전 세계 사람 백신을 다 맞게 하겠다. 이제 대단한 시도죠. 이제 글로벌리스트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Brilliant people. 조직을 갖고 있고 또 미디어를 갖고 있고 교육을 갖고 있고 유럽을 다 얘는 섭렵했죠. 근데 말을 안 듣는 러시아. 또 말을 안 듣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트럼프식의 미국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것은 오래됐지만 가장 조직적으로 시작된 사람은 시실 로저라는 사람이 시작됐습니다. 그가 아프리카에 금광을 한 후 영국의 영광을 위해서 비밀 클럽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비밀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면서 이제 생겨진 게 뭡니까? 이제 전 세계를 하나로 하자. 그래서 League of Nations 나중에 UN이 됐죠.를 만들기 시작해서 전 세계 통일 작업의 시작을 된 지가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10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마지막에 마무리하려다가 이제는 갑자기 사고가 터졌어요. 그때 이제는 그 뭡니까? 그 방향을 짐작할 수 없는 unpredictable 트럼프가 나타나서 이제는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제 두 번째 당선이 되어서 그가 선포한 말을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This is a day of liberty. This is a day of sovereignty. 그리고 this is a day of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그 말은 great 했었는데 greatness를 뺏겼어요. 누구한테 뺏겼어요? The superpower. G7. 유럽한테 뺏긴 겁니다. 즉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글로벌리스트죠. 그래서 글로벌리스트의 그 philosophical 컨셉처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 그룹이 무엇입니까?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에요. 전 세계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 다 모아놓고 우리가 팔리스를 정한다. 그들은 일렉티드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모여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너희가 뭘 알아. 시키는 대로 다 해. 그리고 우리가 15minute 15분 도시를 만들어서 범죄도 없애주고 너는 무소유하면 돼. 그냥 주는 대로 먹고 그냥 기쁘게 사는데 그냥 네가 가장 큰 문제는 아마 너무 지루할 거야. 내가 이제 다 대줄 거니까. 이게 하라리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글로벌 팔리시죠. 결국 뭐냐면 이거는 사실은 우리의 개인적인 사반티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개인적인 인권이 무슨 우리가 압박해도 인권이지만 우리가 원치 않은 것을 주겠다. 그 어떤 우리에 가둬놓고 네가 먹을 걸 다 줄게. 그 대신 너는 언론의 자유는 없어.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한 거죠. 소유의 자유는 없어. 우리가 다 줄게 공짜로. 도와줄게. 이게 글로벌리즘인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리즘은 첫 번째 국경을 이제 없애죠. 그 중에 비근한 예가 이제는 이제 두 가지만 들자면 시리아 전쟁을 통해서 이제는 민족 대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시리아 전쟁을 이유 없이 사실 일어났습니다. 끄트머리를 잡아서. 그럼 시리아 때 전쟁이 끝나가서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유럽으로 갔어요. 그래갖고 코타를 매겨서 각 나라마다 코타를 줬습니다. Are you kidding me?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미 암스테르담 회담에서 자기 사반티림에 갖다 바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것을 이제 순종해서 또 유럽의 그 가장 미스터 보렐이 얘기한 대로 유럽은 지금은 에덴 동산이고 나머지는 정글이다. 야만인들이 사는 곳이다. 우리가 이걸 이루어놨다. 그러니까 너는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우리 엘리트 귀족들이 지시하는 대로 너희 서민들은 잘 따라라. 유럽 사람들이 동의를 해갖고 별 탈 없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시리아 사람에 가니까 종교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애를 많이 납니다. 인구의 메이크업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종교가 카톨릭이라기보다는 그 교황권
종교에서 갑자기 이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슈리아로라는 것이 임플리멘트 되고 그들이 이제 길에서 갑자기 교통을 차단시키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것이 다 더 norm, 정상이 되는 아주 쇼킹한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또한 이들이 자식을 많이 낳으니까 이제 소셜 웰페어, 예를 들어서 연금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사회복지라든지 그다음에 그 의료 그런 보조라는 것이 다 사람은 많이 늘어나고 서플라이는 제한돼 있으니까 디맨드는 많고 서플라이가 적으니까 각자 들어가는 베네핏이 적어지겠죠. 이제 그런 불만이 아주 고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이런 불만이 산 가운데에서 미국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을 한 시간에 한 10분에 걸쳐 설명할 수는 없지만 트럼프의 정책에 의하면 우리는 바이올레이트 당했다, 침입을 당했다. 누구로부터? 글로벌리스트 딥스로부터 침입을 당해서 그들이 와서 우리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정치를 컨트롤하고 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독립을 선포한다. 그래서 다시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전체적인 그림을 모르게 되면 현재 미국의 팔리시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번에 4월 1일 날 The Declaration of Liberty, Day of Liberty 자유의 날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글로벌리스트가 한 경제 정책을 반대한다 이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때 들어온 얘기가 뭡니까? 납타. 누가 납타를 만들었냐? 미국을 망하게 하는 것을 누가 만들었냐?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얼마 전에 납타를 폐쇄를 시켰죠. 그래서 USMCA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더 유리할 수 있도록. 그것은 뭡니까? 유럽에서는 미국의 경제 해체 혹은 컨트롤을 시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벌써 알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 그 4월 2일 날 그 테리프에 보면은요. 그는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적보다 더 무서운 친구. 거기는 뭐 대한민국도 들어가 있고 일본도 들어가 있고 인디아도 들어가 있고 당연히 중국이 들어가 있으며 러시아만 빠졌습니다. 왜 러시아만 빠졌을까? 물론 러시아는 생존을 당한 상태에 있지만은 왜 러시아만 빠졌을까? 이런 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러시아랑 바로 굉장히 가깝죠. 거긴 자원이 많습니다. 자원은 너무 많고 물방 고기밤 천지백갈인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왜 났습니까? 이제 미국에서 인정했죠. 미디어도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인스티게이트 한 것이다. 그리고 푸틴은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영국 주도 안에 일어난 뭡니까? 나토의 동진에 의해서 자체 방어를 위한 선제 공격이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했죠. 그건 제가 오랫동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전쟁은 사실은 이데올로기 전쟁보다는 이데올로기를 포함한 경제 전쟁이다. supply 자원 전쟁이다. 그리고 싼 노동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다. 혹은 로지스틱 전쟁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20년 동안 강의한 바 있습니다. 왜 그게 중요합니까? 한국은 900번 이상 침략을 당했다고 해서 저도 이제 전쟁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취미로 했는데 정말 한국이 침략당한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한국은 어디냐? 유라시아의 초입이에요. 유라시아 초입 이때는 굉장히 중요한 만주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만주사변이라고 그러는데 만주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의 동과 서의 충돌점에 이제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지난 이제 15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오늘은 이 테르프의 자유의 날, Day of Liberty. Why liberty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것은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자유를 선포한 것이죠. 거기 아이러니하게 타이완, 우방, 일본, 인도 다 들어가 있어요. Why? 그리고 이제 타리프를 이제는 우리가 우리나라 또 중국, 일본에서 매기는 관세 자기는 50%만 reciprocal 그런 비례한 원래는 1대1 동의해야 되는데 1대 0.5, 2대1로 해서 자기가 관세를 매기겠다. 그래서 모든 게 지금 모든 1971년 닉슨이 중국의 레이버를 갖기 위해서 키신저랑 간 위로 모든 미국의 공장이 90개 이상이 문을 닫았는데 그것을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이 더 이상 소비국이 아닌
생산국으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 그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면 딥스 글로벌리스트의 작전이 뭐예요? 미국을 본으로 봐. 미국은 자원이 많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많은 자원 갖고는 우리가 싸움이 안 되니까 같은 동족 앵글로색슨이 많이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의 부를 평등화 시켜야 되겠다 만든 것이 이제 냅타죠. 납타를 만들고 그다음에 또 그 리저널 경제 조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이제 그걸 공부를 하면서 미국을 자르겠다는 소리구나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미국 두 가지가 있어요. 미국 안에 들어온 유로피안 세력, G7의 세력, 이거를 딥스라고 합니다. 이제 지금은 영국 중심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프랑스, 독일이 붙어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1945년까지 영국과 프랑스는 한 편이었고 독일은 나치 적이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뭐를 말씀드렸습니까? 그 독일 나치의 그 히틀러가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가서 20년간 살고 있었다고 현 대통령 밀리가 발표했다. 이것도 너무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역사는 많이 교정이 되었구나. 승자에 의해서. 그렇다면 왜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유로피안끼리의 충돌인 것입니다. 헤제모니의 충돌이에요. 누가 세계를 컨트롤하느냐. 영국의 뱅킹 시스템을 갖고 계속 흔들어 대느냐 아니냐. 1944년 놀만디에 패하면서 영국은 세계 은행을 가지고 세계를 흔들어 댔죠. 그러니까 미국 은행이 1913년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현재 뭐라고 그러죠? Fiat currency 그리고 어떤 마니터리 시스템입니까? 스위프트에 의한 마니터리 시스템이에요. 우리 흑인들이 많은 돈들이 어디서 잘못돼서 갔다. 이거는 블랙 웹으로도 되지만 우리가 뭘로 됩니까? 스위프트 시스템. 스위프트 시스템은 돈을 누가 얼마나 버는지 다 알 수 있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돈이 얼마나 갔는지를 감시가 되고 있죠. 돈을 쥐고 댕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에 반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중에 하나가 가다피죠. 가다피는 금이 많습니다. 나라에. 그리고 석유가 많아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여자가 애를 낳으면서 아기를 베면서 애가 죽을 때까지 무료입니다. 외국의 유학가도 유학비를 다 대줘요. 전체가 다 죽을 때까지 무료예요. 그 거기는 외무부 그 경제부를 다루시던 분이 저랑 아주 친분이 깊습니다. 문을 안 잠그고 살았대요. 근데 거기 벵가지 사건 이후로 이번에 벵가지 사건에서 파일을 누가 요구했습니까? 캐시 파텔 FBI 수장이 벵가지 서류를 다 갖고 오라. 근데 벵가지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의 미국의 엠바시 대사가 돌아가시고 거기 있는 바디가드 여러 명 죽었습니다. 거기서 반란이 났다. 그래서 거기를 때려 부시자. 그래서 부셨습니다. 그래서 카다피도 죽었죠. 근데 아이러니가 그때가 어땠습니까? 카다피가 우리는 금본위제로 우리가 커런시를 만들어서 우리도 영국처럼 뱅크를 다시 우리가 만들어 봐서 아프리카의 경제를 세우고자 할 적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불행하게도 누가 돌아가셨냐? 우리의 대사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국무장관이 누구셨죠? 바로 힐러리입니다. 그래서 힐러리에 대한 이 모든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무슨 말을 유도하시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4월 1일 날 트럼프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이 글로벌리스트가 미국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경제를 컨트롤하고 있는데 그 경제를 컨트롤함으로써 미국을 생산국에서 소비국으로 만들고 모든 공장이 외부로 나가서 미들 클래스의 생활 수준이 낮아지고 이제 좀 더 낮은 것으로 평준화시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을 국경을 열어서 더 많은 레이버를 끌고 들어와. 그럼 어떻습니까? 노동자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더 싼 노동자가. 그럼 미국의 미들 클래스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가난하게 되는 것이죠. 그 트럼프는 들어오자마자 했습니다. 국경을 막았어요. 여러 가지 여기는 또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커런시의 이유. 그다음에 그들이 들어서 이게 보트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해 주냐 그거. 그다음에 우리 자금 낭비. 또는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카르텔이 들어와요. 범죄. 그래서 100명이 좋은 사람들을 들어오겠죠. 살기 위해서. 그럼 나쁜 사람이 한두 명 껴있습니다. 와서 누구 죽이고 빌딩 폭파시키면 또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들을 잡기 위해서 경찰 국가가 되는 수밖에 없죠. 이런 것이 이제 계획되어 있다고 이제는 발표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걸 어떻게 공격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를 갖다 소비국에서 생산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테리프를 해야겠다. 공장을 미국에 줘라. 그럼 그러면은요 이제 수입을 못 하니까 관세가 올라가서 인플레가 올라간다. 그럼 트럼프는 이제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금을 낮추겠다. 그다음에 뭐를 해요? 모든 레귤레이션. 뭐 공장을 만들려면 뭐 제가 말하는 인디아나 존스의 훅이라 그러죠. 한 칸 뛰어가면 또 문제, 한 칸 뛰어가면 또 문제. 얘가 계속 퍼밋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퍼밋을 간소화시키겠다. 요번에 LA에서 불이 났는데 그거 하려면요 1년 동안 자기 집에 못 가요. environmentally clean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No, I'll do it tonight. 오늘 밤서부터 들어가서 청소하라. 1년 걸리는 것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도록 regulation을 deregulate를 하겠다. 이게 그게 전략이죠. 그래서 뭐냐면 미국에서는 일부러 이런 법을 이런 entitlement 법,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이게 모든 법적을 갖다가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 법적인 절차를 하기가 너무 힘들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EPA예요.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DA, FDA. 여기 가려면 뭐 한국에서 새로운 멋있는 의약품, 한국 사람 똑똑하니까 암을 고치는 거 해놨다 그러잖아요. 이건 뭐 10년 이상 걸립니다. 리서치 하는데. 이걸 간소화시키겠다 이거예요. deregulation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법을 필요 없는 법 10개를 없애고 하나의 새 것을 만들겠다. 이거는요. 미국을 전체 지배해온 지난 1913년 이후의 세력들에겐 정면타를 강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없애겠다. 1913년부터 생긴 거. 그래서 내가 IRS가 아니라 ERS를 만들겠다.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냥 15 아니가 5 트릴리언 달러 지금 인베스트먼트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언제요? 이나규레이션 한지 지금 100일이 안 됐어요. 팔아먹으려면 너희들이 와서 이 나라에 들어와. 이 나라에 자원이 많잖아. 그 테리프에서 제외된 상품이 뭐예요? 히토류, 석유 뭐 이런 거 에너지에 가는 것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것은 미국의 아주 절실한 그 에너지, 절실한 미네랄을 취한 모든 것들은 타리프를 매겨서 생산 공장, 원료가 아닌 생산지를 미국으로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deregulate 하고요. 텍스를 커팅하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기름을 파겠다 이거예요. 기름을 패서 어떻게 해요? 연료비를 줄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파리 협정 탈퇴했죠. 이거는 혹스다, 사기다 이거예요. 사기인지 아닌지는 뭐 저는 모르겠는데 일단 대통령이 사기라고 그랬으니까 사기라고 치고, 그래서 이는 트럼프는 이 세 가지를 공략하고 말미암아 글로벌리스틱 경제 시스템에서 자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테리프죠. 다른 건 디레귤레이션, 기름 파는 거, 세금 자르는 건 도메스틱컬리 할 수 있어요. 국내에서. 근데 여기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보면은요, 누가 트럼프의 적이며 글로벌리스트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동안 우리 트럼프의 가장 그 공화당의 제일 높은 사람 미치 맥카넬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4명의 세네터가. 이건 트럼프의 적일 뿐만 아니라 마가의 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대한 이유를, 반대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미국의 인플레를 올린다. 그래서 진짜 인플레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지만 저는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deregulation 자체가 이코노미를 decentralize, 도시 중심에서 전국으로 쫙 퍼뜨려요. 그래서 집값도 많이 안 오르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체 자원 서플라이가 됩니다. 그러면서요, 지금 소비를 하니까 이제는요, 소비자에 비해서 생산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걸 백업해 주는 게 뭡니까?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수입을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백업을 뭐를 자신하고 있냐? 우리는 이 땅에 기름이 너무 많아, 우라늄하고. 우리가 몇백 년 써도 돼. 이거 할 뿐만 아니라 세계 수출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그의 자산, 미국의 자산 1번은 트럼프의 policy, 이게 뭡니까? 텍스 컷, deregulation, 모든 정치적인 거 간소화,
그거죠. 그다음에 기름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하고 간소와 기름 파는 것은 뭐를 만들어내냐? 사람이 막 그 산업이 이제 구름처럼 일어날 수 있겠죠. 왜냐 세금 덜 내. 예, 그리고 임금을 더 많이 줘. 그리고 소비자 가격은 줄어들어. 그러니까 디맨드는 정해져 있어요. 미국 인구는요. 근데 많은 생산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많아지고 소비는 제한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인플레는 누가 조작하기 전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경제 규제, 경제 전쟁 가운데 들어와 있다. 그 경제 전쟁에서 이기려고 America First, Make America Great 전쟁을 어떻게 선포했냐? 직격탄을 날려버렸어요. 이건 아무도 못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지도를 갖고 왔습니다. 공부를 해봤어요. 대체 어디다 놨나?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어디요?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에요. 거기는 서플라이도 많고 소비도 많고 생산도 많고 너무 경쟁자입니다. 그다음에 유럽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럽이 동남아 경제를 컨트롤하고 있었다. 그래서 모든 경제 전략을 컨트롤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았던 역사하고 많이 다른 것이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계는 모르는 사이 아직도 유로피안이 컨트롤하고 있거나 그것도 서구 유럽은 아직도 절대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자기의 자기가 원하는 글로벌리즘, 즉 로만 엠파이어 부활 누가 발표했습니까? 보리스 존슨이 발표했어요. 2022년에. 그리고 보렐이 발표했습니다. 보렐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EU의 보렐 외교 담당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그를 영웅시하지만 그는 우리를 존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뭐라고 정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정글.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정글에 살고 있지만 우리 유럽은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 하지만 나는 인정한다. 지난 세기 동안 100년 동안 우리를 부유케 해준 것은 러시아의 싼 자원, 중국의 노동력. 중국은 언제부터 노동력 주었죠? 1860년 베이징 조약 때서부터 아편 전쟁 때서부터 150년 동안 뭐예요? 노동을 조달했습니다. 우리 역사를 정말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는 분명히 져야만 한다. 이것이 보렐, 맥킨더 티오리에 의한 보렐의 선포였습니다. 그게 2023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건 다 인터넷에 나오는 비밀이 아닌 것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IRS가 아니라 ERS를 만들겠다. 100년 만이며 110년 만의 일이죠. 이거는 자기가 Make America Great Again. 근데 도지를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돈이 trillions of dollars 외국으로 나갔습니까? 노동이 다 외국으로 옮기는 바람에 첫 번째는 뭐가 나왔어요? 소비만 하는 게 생산을 안 해. 무역 적자, 예산 적자. 이런 엄청난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이 넘어가기 직전에 공격받은 게 무엇입니까? 토니 밀리언의 이민자가 몰려왔어요. 이건 미국을 박살내겠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건국 정신의 미국을 박살내겠다는 것을 트럼프가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 오자마자 벽을 세웠죠. 너무 잔인하다. 왜 벽을 세우냐. 못 사는 사람도 많이 오는데. 그리 여러분이 무엇을 갖고 있고 있습니까? 소셜 세큐리티 갖고 가고 있어요. 메디컬 베니핏 다 갖고 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도 NGO를 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지만 개인이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겁니다. 국가가 하는 게 아니죠. 국가는 공동으로 세금을 내서 국가의 인프라를 건설하고 국경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죠. 그 국가를 없애겠다는 무국경주의 돈을 누가 받고 있었죠? 조지 소로스가 받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USAID를 통해서. 이거는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는 포장된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4월 2일 날 이제 Day of Liberty를 선포했습니다. Day of Liberty가 나자마자 또 불행하게도 한국인의 대통령이 이제는 어떻게 됐죠?
이제는 폐위되시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지금 한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끼느냐? 이것도 전 세계 로지스틱스의 무브의 하나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로 들어가는 입구, 러시아의 극동 출구, 그 다음에 중국의 극동 출구, 그 다음에 일본의 대륙 초입으로서 엄청난 전략적인 위치에 저는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선 지금 나쁜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빨리 선거가 끝나서 이 reciprocal 관세의 장벽을 이기고 저는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전략적 우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이용한다면, 사용한다면 트럼프랑 정말 전략적인 협조자가 되어서 한국도 엄청난 비약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Day of Liberty, 트럼프의 관세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미성입니다.